안녕하세요. 연세 마이덴치과 교정과 전문의 이예슬 원장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환자가 되어서 인비절라인 치료를 받는 것을 여러 편에 걸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의 교정 치료를 위한 진단 자료를 함께 분석해보고 치료 계획을 세워보고 클린체크라는 인비절라인 사이트에서 치아가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장치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클린체크를 통해서 저의 치아 치료 계획을 3D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사진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우선 10년 전에 앞니 위아래 부분 교정으로 치료를 받았었고요. 그때 이제 MTA라는 부분 교정 장치, 작은 미니 튜브라는 장치로 치료를 받았었고, 근데 치료 후에 이제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철사가 떨어졌는데 제대로 붙이지 못했거나 그러면서 조금 관리가 소홀해진 면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부분 교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전체 교정을 하지 않아서 지금 어금니 쪽이 조금 더 좁고 앞니, 위 앞니 4개만 조금 더 튀어나와 보여서 앞니 4개가 너무 도드라져 보이고 송곳니가 상대적으로 너무 들어가 보여서 이 모양을 좀 개선하고 싶은 게 있었고요. 그리고 위아래로 물리는 것도 거의 물리지 않아서 이렇게 아래턱을 내밀어서 면을 씹으려고 할 때 면 같은 게 잘 씹히지 않아서 그것도 조금 더 개선해 보기를 원해서 재교정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사진을 보시면 사랑니는 지금 다 발치해서 없는 상태고 치아는 개수에 맞게 다 잘 있는 상태고 잇몸은 약간씩 내려가 있기는 하지만 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되는 정도는 아니고 아래 앞니 뿌리가 약간 짧은 편이긴 하지만 이것도 교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옆모습 방사선 사진과 그걸 분석한 사진인데요. 제가 골격적으로 위턱과 아래턱의 차이는 이제 정상에 가까운 1급 부정교합이고요. 근데 다만 수직적으로 봤을 때 얼굴이 굉장히 좀 긴 편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긴 편이다 보니까 위아래 앞니끼리 물리는 것도 좀 얕고, 그리고 특히 위 앞니의 각도가 많이 세워져 있어서 이거는 이제 교정을 진행하면서 더 각도가 작아지지 않게끔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보통 코끝과 턱끝 기준으로 직선을 그어서 그 선을 기준으로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얼마나 나왔는지 판단을 하는데 이 라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에스테틱 라인. 이 에스테틱 라인에 대해서 윗입술, 아랫입술 모두 지금 정상 범위기는 하는데 지금 저희가 심리적으로 보는 다른 수치들 중에서 코 쪽을 기준으로 해서 비순각이라고 해서 코 밑과 입술 사이의 각도가 정상은 한 90도에서 95도 정도인데 이게 지금 제가 90도가 안 돼서 실제로는 입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입술이 조금 더 나와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지금보다 입술이 더 나오지 않게 교정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얼굴 사진인데요. 이제 얼굴 사진으로는 비대칭이나 얼굴 중심선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지금 턱 끝이 약간 왼쪽으로 돌아가는 비대칭이 미약하게 있고 위치아들의 중심선은 얼굴 라인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모습을 보았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윗입술, 아랫입술이 실제적으로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비순각이 조금 작은 편이라서 약간 도드라져 보이는 느낌이 있었고요. 이반 사진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비대칭이 살짝 있기 때문에 아래 중심선도 위에 비해서는 조금 왼쪽으로 틀어진 모습이 보이고 이제 제가 가장 신경 쓰였던 거는 앞니 4개가 아치를 따라서 배열되지 않고 거의 평평하게 이제 나란히 배열이 되어 있어서 특히 두 번째 앞니가 많이 도드라져 보이는 것을 개선을 하고 싶었습니다. 위에 교환면 사진을 보시면은 특히 송곳니랑 작은 어금니 부분에서 악궁이 이제 좁고 이게 이 송곳니와 작은 어금니가 좀 안쪽으로 들어와서 악궁 자체가 원래 U자 모양에 가까워야 하는데 오히려 V자에 가까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고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래쪽은 좀 더 U자에 가까운 모습. 그러나 아래쪽 씹는 면들을 보면 치아가 군데군데 좀 회전이 돼 있어서 돌아간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개선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아래 앞니 쪽도 이제 철사가 붙어있지 않는 동안 약간 더 틀어진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이제 앞니가 물리는 게 얕아서 면을 끊어 먹는 게 어렵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물리는 게 얕은 것들은 옆모습 사진에서 더 잘 관찰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치아가 조금씩 회전돼서 돌아간 것들이나 위턱의
폭경이 아래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좁기 때문에 이제 절단 교합으로 좀 물리는 듯한 모습들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언뜻 봐서는 가지런해 보이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교정과 의사라서 그런지 10년 전에는 제가 이제 학생이었을 때 치료를 받았으니까 그때는 잘 모르고 또 아쉬웠던 부분들을 지금 조금 더 개선을 해보고 그리고 인비절라인 장치를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 체험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이어서 설명드릴 것은 제가 저의 치료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장치를 만들 수 있게 지금 의뢰를 해뒀고 클린체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치아가 어떻게 이동할지 결정된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을 같이 이제 모니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치료 계획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처음 상태고요. 앞으로 치료가 어떻게 될지 우선은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하는 거고 지금 보시면 13단계에서 14단계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물리는 게 아래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요. 이제 제가 이거는 치료 계획상에서 오더를 했던 부분이고 이거는 차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맨 끝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제 가장 제가 많이 신경 쓰였던 부위는 송곳니가 안으로 들어가서 앞니 4개가 도드라져 보이는 게 제일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이제 치료 후에 예상으로는 송곳니가 바깥쪽으로 많이 나오면서 그리고 두 번째 앞니가 뒤쪽으로 좀 회전해서 들어가면서 조금 더 굴곡이 이제 자연스럽게 보이는 모습, 그다음에 송곳니가 더 많이 보이는 모습, 두 번째 앞니가 조금 덜 보이는, 작게 보이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거는 이제 씹는 면, 위에 씹는 면을 함께 관찰을 해보면 이제 악궁 모양 자체도 V자 모양에서 마지막 모습을 보이면은 이제 U자 모양에 가까워진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치료 과정상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주세요, 셋업을 해주세요 라고 오더를 넣었는데 그때 부탁한 내용이 우선은 이제 위에 아치를 이제 조금 더 넓혀서 특히 송곳니와 작은 어금니 부분에서 넓혀서 악궁을 확장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앞니를 이제 뒤쪽을 조금 더 안쪽으로 넣어서 악궁이 더 동그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아래 앞니가 약간 삐뚤빼뚤한 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가지런하게 심미적으로 배열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구를 한 것이 제가 위아래가 좀 앞니가 얕게 물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위 어금니들을 전체적으로 조금씩 한 0.5mm 정도씩만 이제 함입이라고 하거든요. 안으로 집어 넣어서 그렇게 되면 처음 상태랑 마지막 13번째 상체를 보면은 어금니들이 전체적으로 위에서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관찰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 아래 어금니들이 닿지 않고 뜨는 모습이 있고 그거를 이제 실제 입안에서는 우리가 어쨌든 어금니를 물게끔 턱관절을 중심으로 해서 교합이 이동을 해서 물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13번째 장치와 그래서 14번째 장치 사이에서 그 교합이 실제로 바뀌는 모습을 저희가 예상해서 구현을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13번째와 14번째 장치가 이렇게 위치가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고 이제 저의 입안이 아마 14개의 장치에 걸쳐서 조금씩 물리는 게 조금 더 많이 물리도록 변하게 될 건데 이거를 이제 저희는 한 번에 그냥 확인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셋업을 한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전보다는 훨씬 더 앞니가 약간은 더 물리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제가 이제 위에 어금니들을 이렇게 올리는 걸 하려면 사실은 브라켓 교정을 하려면은 스크류를 심어야 돼요. 스크류를 최소 2개 아니면 4개 정도는 심어서 위에만 그 정도를 심어가지고 어금니를 위로 올리도록 함입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인비절라인 상에서는 일단은 함입을 제가 요구하는 양이 되게 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비절라인 장치는 이제 씹는 면까지 다 덮는 장치고 항상 최대한 많이 끼는 장치이기 때문에 위아래를 항상 물고 있으면 그 물고 있는 저희 교합력이 이제 함입하는 그 힘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게 인비절라인을 포함해서 모든 그 뺐다 뺐다 하는 투명한 장치들의 특징이기는 하지만 어금니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들을 제가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니스크류는 굳이 심지 않고 해도 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하신 게 있을 텐데 치아에 지금 빨간 색깔로 붙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뭔지 혹시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어태치먼트라고 해서 브라켓 규정에서 이제 치아 하나에 브라켓을 붙여가지고 치아 하나하나의 그 3차원적인 위치를 세밀하게 조절하는 것처럼 인비절라인
장치에도 이제 치아 하나하나에 부가적으로 붙어서 치아의 이제 3차원적인 이동을 더 잘 되도록 효과적으로 조절해줄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태치먼트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지금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것이고 실제로 입안에서 저희가 이제 붙일 때는 치아색과 비슷한 레진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치아 겉면에 이제 조금씩 튀어나온 것처럼 붙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입안에서 봤을 때는 거의 티가 많이 안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점이 여기 보시면은 숫자가 써 있는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쪽을 보실게요. 이제 11번 치아랑 12번 치아 사이에 얼라이너 4번째 장치 이전에 IPR 0.2mm를 해라 라고 써있고 여기 또 7번 장치 전에 이 정도로 치아를 이제 IPR을 해라 라고 써있는데 이제 IPR이라는 거는 이제 치간 삭제입니다. 이제 스트리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치간 삭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듬어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은 치아 자체의 폭을 약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더 앞으로 나오지 않게 하면서 배열을 할 수 있는 효과도 줄 수 있고 만약에 잇몸이 조금 내려가서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까맣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블랙 트라이앵글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치아의 배열, 회전을 하면서 치아의 그 인접면 사이에 컨택이 많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안쪽에서는 붙어 있는데 바깥쪽에서는 많이 벌어져 보이는 듯한 부분이 발생해서 이렇게 되면 비신비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음식물이 좀 잘 끼기도 하고 실제로는 벌어진 게 아닌데 벌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이제 최소한의 부분만 제가 IPR을 조금 추가로 넣었고요. 저는 이전에 교정을 할 때 IPR을 많이 해서 교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교정을 할 때 앞으로는 IPR을 많이 하지 않고 진행을 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최소량으로만 IPR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장치가 오지는 않은 상태고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면은 치아가 조금씩 움직여지면서 14개 단계의 장치를 거쳐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승인을 넣을 예정이고요. 장치가 만들어져서 오는 데는 대략 이제 2-3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다음 촬영 내용은 제가 실제적으로 장치가 잘 맞는지 껴보고 어태치먼트를 부착하고 하는 모습들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